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제 2의 고향인 남양주를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께서 왜 남양주 이제 촬영 안 하시나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남양주를 촬영 안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매물들이 많이 없어서 촬영을 못 나왔다가 지난주부터 요거 한번 촬영을 해봐야겠다 라고 하던 차에 구해조홈즈에 이 집이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집을 지금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차가 7세대인데 벌써 5세대는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세대만 남아있고요. 2세대가 구조가 거의 같은데 조금씩 달라서 그래도 이왕 온 김에 2세대 모두 촬영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추가로 21세대가 더 분양 예정에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은 선택할 수 있는 집들이 남아 있으니까 타운하우스 수직형으로 남양주에서 찾고 있었다면 오늘 영상 구해조홈즈에 나왔던 집인데 한번 보셨더라도 제가 또 리뷰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오늘 제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타운하우스 현장 앞에서 입지 조건 설명하고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경춘선 마성역까지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대형마트가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초중고도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다 같이 몰려 있습니다. 2km 정도 떨어진 곳이 재래시장 포함해서 대형마트, 기본 이상의 편의시설들이 다 몰려있는 시내권이니까 2km 정도 나가면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강남역까지 제가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니까 약 37km, 1시간 정도 나왔고요. 잠실역까지는 약 50분, 30km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한 2시 정도 됐으니까요. 요 시간대에 강남까지 또 잠실까지는 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이 요 앞에 있습니다. 전체 7세대인데 5세대는 다 분양이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역시 방송 나오고 나서 분양이 이렇게 빠른 게 아닌가 싶고요. 아직 21세대가 더 분양을 할 거라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세대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분양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아직 분양 받을 수 있는 세대들 많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현장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수직형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공동주택입니다. 당연하게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요. 외장은 보시는 것처럼 파벽, 현무암, 스타코 이런 것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도시가스 난방 가능하고요. 상하 수도 기반 시설 5폐수 직관으로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건축 면적은 43평인데 다락방까지 포함해서 43평이고요. 전용 면적은 국민주택 사이즈 25.6평으로 만들어진 103호 타입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있는 벙커 주차장을 볼 건데요. 벙커 주차장이 오늘 소개할 세대가 셔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리모컨이 없어서 열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옆 타입의 벙커 주차장을 볼 건데, 이렇게 일렬로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안쪽까지 쭉 들어가면 라인은 하나지만 2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요.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 곳곳에 전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창고도 있습니다. 이것도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주차장 안쪽으로 해서도 꽤 깊숙한 편의 창고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벙커 주차장부터 살펴보셨고요. 이제 세대로 들어가서 103호 타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103호입니다. 세대 현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1층에서 세대 현관이 시작되는 거 당연하겠지만 수직형 타운하우스라서 여기서부터 계단이 쭉 이어집니다. 네, 세대 현관은 세로폭이 좀 긴 편이고 신발장 4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이고 중문 안쪽으로 해서 신발장이 추가로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 수납장으로 쓰셔도 좋고 다른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직형 타운하우스니까 어쩔 수 없겠죠. 계단이 많습니다. 다락방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2층이 되는 건데요. 2층에는 거실, 주방만 있습니다. 먼저 주방이 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은 11자 형태인데요. 아일랜드 식탁 앞으로 해서 추가 식탁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인용 식탁 설치해서 쓰시면 좋고요. 식탁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공간은 수납장을 채워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은 사각형이 깊은 것을 선택을 했고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주방에도 상하부장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은 다 가능한 주방 공간입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이렇게 상부장이 있기 때문에 짧긴 하지만 길게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위쪽에는 레인지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냉장고 자리 2대 나란히 놓을 수 있게끔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위쪽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옆에도 수납장이 쳐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광파 오븐 레인지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기 밥솥을 놓을 수 있는 포인트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폭은 조금 짧은 편인데 길이가 좀 있는 편입니다. 먼저 이쪽이 세탁기 자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까지 굉장히 길게 다용도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다용도실은 현재 위를 보면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준공 이후에 막아서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란다 같은 공간인데 위에를 막아서 다용도실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또 가는 쪽에 이렇게 또 곳곳에다가 수납장을 채워 놨더라고요. 수납 공간을 확보를 해 두셨고요. 2층에는 메인 욕실은 아니고요. 공용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샤워는 어렵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 양변기만 있고요. 양변기에는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 청소용 워터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용 화장실에는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수납장이 위에는 없습니다. 거울만 있고요. 아래쪽에 기본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이 넉넉한 편입니다. 일단 길이가 한 5m가 넘기 때문에 꽤나 넉넉한 거실 크기고, 그리고 소파 자리도 6인용 소파 설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층고도 높은 편인데요. 이쪽 가장 높은 쪽이 2700, 조금 낮은 쪽이 이쪽인데 2500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된 창호는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거실 앞으로도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이번 베란다는 폭은 뒷베란다보다는 확실히 조금 여유가 있어졌고 길이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넓진 않지만 쓰기 딱 좋은 정도고요. 자, 이쪽 끝에는 전기 콘센트 하나 있고 반대편에도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앞 베란다에서 보면 전망이 상당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뻥뻥 다 뚫려 있어서 전망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거실, 주방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3층에 가서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단 폭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90이 조금 안 되는 계단 폭이고 경사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고요. 이렇게 틀어서 올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계단으로 설치를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층에도 인터폰은 있지만 3층에도 인터폰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이 좀 재밌었는데요. 방이 처음에는 문이 2개 있어서 2개로 나눠져 있나 이렇게 했는데 구해정주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방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문을 2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전체 크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길이가 상당히 긴 방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안쪽까지 방 크기 자체는 굉장히 큰데요. 그럼 2개를 나눠서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 저쪽 방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에어컨도
이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방은 통째로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3층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양변기와 샤워 공간이 있는 곳을 더 넓게 쓰기 위해서 여기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샤워 공간도 다른 메인 욕실에 있는 샤워 공간보다 조금 더 넓은 편입니다. 수납장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3층의 메인 욕실을 보셨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방이 안방으로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방의 메인 공간도 작은 편은 아닌데 이 방에 드레스룸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수납장만 하나 있고 욕실이 있더라고요. 자, 방향은 거실하고 똑같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창도 크게 만들어놔서 뻥 뚫린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창은 인면 분할 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 거는 열리는데 바깥쪽 거는 아래쪽은 열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쪽만 열어서 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베란다는 없으니까요, 밑에가 열리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인면 분할 창으로 설치를 해 두신 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레스룸은 없는데요, 기본 수납은 가능하게끔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요, 세면대를 이번에도 바깥으로 빼놨고, 이렇게 문을 열어서 보면 메인 욕실에서 보셨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양변기 있고요, 샤워 공간 따로 파티션으로 분리를 해놨고, 세면대가 바깥으로 빠져 있으니까 이번에도 샤워 공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수납장 있고요. 이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층에 있는 침실도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다락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 올라와서 층고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쪽이 1900이 조금 넘고요, 갈수록 높아지는데 높은 쪽이 23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층고도 넉넉한 다락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와서 전체 크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 반듯한 게 아니고요, 살짝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저 안쪽은 수납장을 또 채워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다락방도 침실로 활용을 해야 침실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무래도 침실로 써야 되겠죠. 식구가 많지 않다면 여기를 침실로 쓸 필요는 없겠지만 식구가 3, 4인 가족은 된다 그러면 이 다락방도 침실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하부장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싱크볼도 없고 그리고 보조국답도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보조주방처럼 활용할 수는 없겠구나 했는데 열어서 보니까 배관은 있더라고요, 아래쪽에. 그런데 오늘 담당자분이 여기 현장에 없어서 제가 전화로 다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촬영이 끝나고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볼 거니까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미리 확인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올라오는 이쪽에 이렇게 천창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를 받을 수 있도록 천창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은 여기 바깥에 있는 외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도 바깥에 나와서 전체 공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확실히 아래쪽에 있었던 베란다 공간들보다는 더 넓어졌죠. 그리고 이 다락방에 있는 테라스에는 한쪽에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테라스에도 수도는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조주방이 설치가 된다면 호스 연결해서 끌고 나와야지만 여기서 물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 다락방 테라스에서 보는 전망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거실하고 안방하고 똑같은 위치다 보니까 이렇게 전망이 상당히 좋고요, 앞도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옆을 보면 이 옆 세대의 테라스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는 이미 분양이 됐고 여기는 남아 있는데 여기를 가족분이 분양받는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마주칠 일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막아서 쓰셔야지만 확실한 사생활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아주 오랜만에 남양주에 있는 수직형 타운하우스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 타입의 가격 그리고 분양가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기재를 해 드릴 거니까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건너가서 옆세대 가서 옆세대도 촬영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